지난 한 주 우리 증시 정말 정신없었죠?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충돌하는 것 같았어요. 한쪽에서는 거대한 기술 쇼크가 시장 절반을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외로운 영웅 하나가 홀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 완전히 분열된 시장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 장이 지난주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왼쪽은 AI 투자 거품 아니냐 하는 공포 때문에 추락한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오른쪽은 그 폭풍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쓴 SK 하이닉스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정말 이보다 더 극명하게 갈릴 수는 없었죠. 그럼 먼저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충격의 진원지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AI 쇼크 웨이브입니다. 이른바 MS 쇼크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하루 만에 10%나 폭락한 겁니다. 이 사건 하나가 지금 인공지능에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게 과연 단기간에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표를 시장 전체에 던져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한 회사가 휘청거린 건데 이게 왜 다른 기업들한테, 특히 우리 한국 시장에 그렇게까지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 파장이요. 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이건 뭐 거의 대참사 수준이었어요. HLB, 루닛 같은 주식들이 20% 가까이 그냥 폭락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AI처럼 아직 당장 돈은 못 벌지만 미래를 본다는 이런 고위험 기술주에서 제일 먼저 돈을 뺐기 때문이에요. 그 여파로 네이버는 물론이고 코스닥 시장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쇼크가 시장 전체를 그냥 주저앉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을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딱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게 확 보이죠? 코스피는 몇몇 대형주가 멱살 잡고 끌어올리면서 주간 3.6% 상승으로 어떻게든 방어에 성공했어요.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요? MS 쇼크의 직격탄을 맞고 그동안 벌어놨던 상승분을 상당 부분 토해내고 말았죠. 이게 같은 나라 시장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 겁니다. 자, 이제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영웅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SK 하이닉스죠. 90만 4천 원. 이 숫자는 정말 한국 증시 역사에 남을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90만 원을 넘어서면서 드디어 90만 익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SK 하이닉스만 이렇게 멀쩡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AI 인프라의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메모리다. 시장의 공포는 AI 소프트웨어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었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AI를 돌리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던 거죠. 그 힘의 중심에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었던 거죠. AI를 학습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초고속 메모리거든요. 이걸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AI 소프트웨어가 돈이 되든 안 되든 AI를 돌리려면 우리 반도체는 무조건 필요해. 이 확신이 SK 하이닉스를 밀어올린 겁니다. 심지어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50만 원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동안 그 뒤편에서는 여전히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참한 패배자들이 있었고 또 아주 예상 밖의 승자도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섹터별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IT는 완전히 초토화됐고요. 2차 전지도 고전했습니다. 반면에 수소에너지 쪽이 좀 괜찮았고, 저기 파란색 보이시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동차 섹터가 의외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개인 투자자들의 구원투수 역할을 한 그 예상 밖의 승자는 바로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10% 가까이 급등했으니까요. 대단하죠. 아니, 갑자기 왜 현대차냐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관세를 때릴 거라는 걱정이 좀 줄어들었고요. 전기차 판매도 회복세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불안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럴 땐 안전한 현대차가 답이다 하고 몰려든 겁니다. 실제로 한 주간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자, 이제는 주가 그 너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이죠. 사실 이번 주 시장의 본질은요, 이 투자자들 간의 거대한 자금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숫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마이너스 5조 원. 이게 단 4거래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서 팔아치운 돈입니다. 그냥 폭탄을 던진 거죠. 역대급 셀 코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그 전쟁 구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5조 원을 집어던지는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2조 3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그 물량을 온몸으로 받아낸 겁니다. 정말 떠나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싸움 그 자체였죠. 근데 바로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이 구조,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며 시장을 떠받치는 이 구조는 굉장히 위태롭고 지속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한 주는 이렇게 정신없이 끝났지만 사실 불안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 주를 걱정하게 만드는 몇 가지 위험 신호들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하냐면요.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갈 거냐. 둘째, SK 하이닉스만 오르는 이 극심한 양극화가 계속 될 거냐. 셋째, AI 쇼크의 여진이 또 오지는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판단해서 정부가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거는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시장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영웅 한 명이 이 거대한 시장 전체를 계속 떠받칠 수 있을까요? SK 하이닉스의 이 엄청난 독주가 언제까지 이 위태로운 시장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이게 바로 다음 주 우리가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할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